진행 순서는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정일섭 글로벌 본부장님께서 총괄 브리핑을 하시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일섭 본부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새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됐습니다. 오늘 2024년 이제 갑진년 청룡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언론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 본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청사 100일 맞아서 저희가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성과 부분은 여기 간단히 기재는 되어 있지만 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제 이청사 출범 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 안정화를 좀 조기에 마무리하고 각종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도 창출하고 글로벌 본부의 조기 정착을 이루는 해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배부해드린 브리핑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지난해 궁금해하셨던 2024년도 예산 현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월 1일자로 이청사를 새롭게 부임한 국과장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우영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네. 총무과장 하시다가 승진하시면서 이번에 오셨고요. 또 김성림 관광정책과장은 오늘 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고성민 관광개발과장이 동해시에서 새롭게 오셨고요. 원초로 올림픽 시설과장님은 속초시에서 오셨습니다. 또 전용택 설악산 삭도 추진단장이 환경부 파견 나왔다가 이제 들어오셨고요. 안수동 참수. 수산자원 연구원장도 새롭게 이청사 식구가 됐습니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인데요. 설명자 이쪽인데 2024년도 글로벌 본부 예산 현황입니다. 글로벌 본부 총 예산은 5,853억 원입니다. 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도 전체 예산이 8조 6,591억 원이니까 저희가 한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는 총괄기획관이 205억 원, 미래산업국이 3,275억 원, 관광국이 1,133억 원, 해양수산국이 1,239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도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 기조로 인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다소 축소 편성이 됐습니다. 글로벌 본부는 지난해 7월에 개청이 돼서 또 신설 부서 등도 있고 해서 전년도와 그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본부에서는 예산 절감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경상 경비는 최소화돼 도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금년도 주요 사업 유지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관입니다. 8쪽인데요. 총괄기획관 금년도 예산은 총 205억 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청사 및 관사, 통근버스 운영 등 직원들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영동과 남부권의 비전과 체계적인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같이 이제 지역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북이나 경남 또 전남 등 타 시도와 협력 관계 제고를 통한 외연 확장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도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또 보완 등을 통해서 글로벌 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장보기 등 소비 촉진 활동과 또 소외계층 결연,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과의 소통 또 협력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의 금년도 총 예산은 기금 2,700억 원 포함해서 3,275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육성 등 특화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15쪽부터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수소산업 기반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과 또 실시 설계 용역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2026년까지 동해 부평 산단과 평창 대관령면 일대에 조성 예정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는 인재 양성을 통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연계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AI, 메타버스, 5G 등 분야별 특화 교육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월 19일부터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에는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올림픽 메인 미디어 센터에 상주하는 국내 언론기관을 위해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개방해서 영상 촬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총 8,552억 원 규모의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백의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 또 삼척의 중입자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6월에 폐광되는 태백 장성 광업소와 내년 6월에 폐광되는 삼척 도계 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실업 등 경제 침체를 대비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정 후에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국이 되겠습니다. 20쪽인데요. 관광국의 금년도 총 예산은 1,133억 원입니다. 지난해 최종 예산 대비해서 5.4%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강원 관광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제2청사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 관광의 해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강원 관광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한 워케이션 관광, 웰니스 관광 등 우리 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관광 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관광 휴양형 아리백 뉴딜타운 조성 등 국내외 관광 수요 촉진 전략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특성 있고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조성과 글로벌 관광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280억 가량이 투입되는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육성과 육성 사업과 또 134억 원 규모의 폐광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사업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국이 글로벌 본부 개청에 따라서 동해안으로 옮긴 만큼 동해안 관광 특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2일 날 이제 새로 41년 만에 착공식을 가진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2026년도에 상업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해안 지역에 특화된
해양관광 분야의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강화, 해양 스포츠 활성화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개최되는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경기장 보수 보강을 완료하고 조직의 시설을 인계를 했는데요. 대회 기간 중에 경기장별로 직원들이 상주해서 하자 보수 등 대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올림픽과 연계한 홍보 부스 운영과 또 해외 홍보 세일즈 및 유관기관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서 강원 관광을 홍보하고 강원 스노우 페스타 등과 연계해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특화 상품 운영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입니다. 28조억입니다. 해양수산국의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239억 원입니다.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공모사업 선정 등에 힘입어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100억 원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촌 특화 개발 및 미래 핵심 산업 집중 육성을 목표로 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30조입니다. 먼저 K온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스마트 양식 테스트 베드, 또 연어 양식 산업단지 배후부지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아시아 최고의 연어 산업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4개소에 4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금년에는 3개소에 39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침체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어정 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고 최근 동해안 지역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는 도루묵과 해삼 등의 종자 방류를 통해서 동해안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주 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난해에 이어서 원전 처리수 방류 대응에 철저를 기해서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날마다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타 시도 사례라든가 또 어업인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글로벌 본부 분야별 추진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글로벌 본부가 이제 출범 2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강원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예. 16쪽에 아까 버추얼 스튜디오를 올림픽 기간 중에 제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추얼 스튜디오가 이제 뒤에 배경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분들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만 일단은 올림픽 기간에는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과학산업 그게 어디서 운영을 하지? 네, 강릉과학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8쪽인데요. 해양성국 예산이 작년보다 100억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업진흥과하고 내수면 자원센터 예산만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주어진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세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배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을 못 담은 거는 이제 추경에 담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규모가 큰 예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반기에 사용할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좀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원전 처리수 대책 아까 합리적 효율적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떤 방사능 검사 체계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뭐 아직 그 방침 결정이 된 건 아닌데요. 저희 이제 날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제 적합 판정을 받아오고 있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뭐 일주일에 뭐 이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타 시도 사례도 좀 검토를 하고 또 어업인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저희도 좀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업인들하고 뭐 만나기로 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어업인들하고는 이제 그 만남도 가졌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심층적인 의견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대안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이제 방침이 정해지면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타임즈 김장희 기자입니다. 30페이지의 어촌 친환력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129억 원인데 상당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이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어촌오항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게 국민위원회의 감사 청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계획이 계신지요? 잘 아시겠지만 이 신한력 사업이 이제 2019년부터 이 전 사업이죠. 뉴딜 사업이 2019년부터 하는 뉴딜 사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사업들이 이제 기간이 연장돼서 하는 건데 명칭만 이제 바뀌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저희가 해당 시군하고 그다음에 관계 기관하고 이런 문제점을 좀 많이 상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워낙 사업도 많고 기간도 길고 사업비도 많은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안 생기게 저희가 좀 계속 방안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원인을 밝히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00일 이제 개청 100일 기자회견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지금 이제 강원도 글로벌본부 제2청사 관련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특례 조항 반영된 부분 중에 우리 글로벌본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래산업국 주요
계획 중에 지금 폐광 지역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너무 어렵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 관련해서도 좀 뭉뚱그려져 있어서 그거 조금 그 폐광 지역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위기 지역 신청 관련된 그 주요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이 주로 신청이 되는 건지 두 가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법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자치 조직권과 관련해서 이제 산부이사 체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에너지라든가 저희 이제 관광 분야 관련해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글로벌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 지역 관련해서는 자원산업과장 안 계시죠? 네, 폐광 지역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그 폐광 산업 지역 그 한 8천억 정도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태백은 그 청정 에탄올, 메탄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삼척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입자 가속기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산이 한 8천억 정도 그 되겠습니다. 여기 그 청정 메탄올 태백 같은 경우에 이례정 클러스터라고 예. 뒤에 보도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어떤 내용인지 그 사업 네. 자세한 내용 자원산업 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업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 예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삼척시하고 태백시에서 선정한 과정의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중요한 부분은 태백시는 이제 광물 위주의 그다음에 메탈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삼척시는 이제 중립자 가속기 의료기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8,500억 정도의 국비 예타를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들은 지금 현재 그 용역 중에서 경제진흥 사업 용역 중에서 계속 이제 발굴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용역 중에 이제 그 큰 사업만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좀 그 기재부에 그 예타할 때 그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걸 이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우리 그 보고도 드리고 또 기재부에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정 메탄올 지난번에 무슨 폐경석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 사업이에요. 경석 부분은 지금 그 하고는 이제 틀립니다. 거기는 하나의 그 사업을 이제 그 거기에 이제 경석들이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환경부의 폐기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3차 개정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 쓰레기가 아닌 환경 우리가 쓰레기가 아닌 일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건 별다른 얘기입니다. 예. 메탄올을 생산한다는 거죠? 예, 메탄올은 지금 저 앞으로 수요가 이제 그 국가적인 문제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내에서는 메탄올을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점을 해서 태백시가 거기에서 이제 선점을 해서 메탄올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 하나의 그 용역 과정에서 그게 이제 대두가 됐고 그걸 이제 산업부라든가 탄노기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 저기 삼척도 좀 추가적으로 이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산업 클러스터 예.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 아, 그게 이제 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 치료 기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암 치료 기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치료가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 한번 치료를 받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일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그게 지금 이제 서울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화해서 그걸 선제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삼척시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구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중이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예타를 통과하면 그 국비에 포함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저 21쪽 맨 위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24년도 사업비에 sak도 3.3km랑 상하부 정류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24년도에 어떤 일들이 진행돼? 지금 이제 우선 이제 입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조달청에 이게 이제 입찰을 이제 의뢰를 이제 1월 22일쯤 되면 이제 공고가 나갈 겁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초기 시작하는 기반적인 거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연차별로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933억을 이제 소요해서 내년도에 이제 우선 국도비 아니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이제 지금 300억이 지금 이제 사업 시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뭐 기반 설계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제 입찰 설계는 다 끝나가지고 이제 입찰 거기에 결정돼서 사업 착공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연차별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로 들어가는 거는 내년 이후가 되는 건가요? 아니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기반 공사만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반이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뭐 어떤 궤도라든가 설치하는 일부 작업들을 차근차근 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설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느 것들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게 나오려면 언제쯤 됩니까? 아 그게 이제 아마 3월 초 정도 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준비를 이제 하는 기간이 이제 되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공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약간 브로드하게 계획성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4월부터 이후에 이제 세부적으로 일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사업은 그 상하부 이제 가설 삭도까지만 올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본 공사는 이제 그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부 가설 삭도만 한다는 게 뭘 말씀하시죠? 그 일단은 본공사를 하려 그러면은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올해까지는 그런 준비가 완료가 되고 본공사라면은 이제 상부 하부에 이제 공축급사를 가고 케이블 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순차적으로 지주가 설치돼야 되는데 지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설 삭도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올해 준비가 마무리되면은 본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공사를 하기 위한 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올해 들어간다. 올해 예. 그런데 본 공사가 내년 이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본 공사라고 하면은 그 이게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상부, 하부, 정류장,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하는데 공사는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이제 공정상으로 봤을 때 그 대형 이제 자재나 이런 거가 들어가려면은 가설 삭도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먼저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뭐 순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큰 이제 대형 공사는 그 아무래도 내년에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종변구라고 하고요. 그 말씀 잘 들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출범 2년차고 중요한 시기인데 말씀해주신 모든 사업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본부장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사업이나 계획 있으신지. 예. 예, 저희가 그 지난해 이제 성과라고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이제 설악산 오색삭도 착공하고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이제 일단 통과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사업들이
성과라고는 하지만 이제 첫 단추를 깬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 부탁드리면 강릉에 지금 계시기 이청사가 있긴 하지만 시군별로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뭐 사업 추진 과정에 어려운 점이나 뭐 아쉬운 점 아니면 뭐 외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청사가 이쪽으로 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18개 시군을 다 이제 그 총괄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뭐 불만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적은 없고요. 제가 어쨌든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그 타 시도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청사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북이나 전남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지난해 이제 저희가 경북에도 갔다 오긴 했지만은 그런 그 먼저 운영했던 타 시도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저희가 관련 기관들과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우원 국장님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최근에 어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획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예, 그리고 그 새로운 어종이 뭐 가령 예를 들면 난대성 어종이 좀 늘고 한대성 어종이 좀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근해 체납기 감척이라든가 그 어종별로 뭐 어선 세력들도 좀 바뀌고 있고요. 관련해서 혹시 장기적으로 어떤 뭐 자원 증대 노력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도 혹시 구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그 저희 동해안 주요 어족 자원이 이제 거의 고갈되는 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어업인들한테 그 부담이 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사님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 일환으로 좀 저희가 하는 사업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도에서 하는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정부 역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근 10년 동안 그 어민들이 이제 감척 신청한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아마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한 37척 정도가 체납기 어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감척이 좀 들어올 정도로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보상과 관련된 정부 예산 증액을 좀 건의를 해서 좀 반영을 좀 시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 어민들한테는 참 중요한 얘기지만 그 경영 안정화 그 자금이 이제 저희보다는 이제 그 정부 자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데 그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켜서 그 좀 원활히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희 쪽은 어쨌든 간에 어족 자원을 좀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쪽 포커스를 두고 저희 그 한해성 자원센터하고 저희 내수면 쪽에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그동안 이제 해오던 그 방류 사업 말고 저희가 이제 실례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그 도루묵 어미 그 계획이 없는 거죠. 한 10만 마리를 좀 키워서 한 4월 정도에 이제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하면은 작년보다는 이제 그 방류 예산을 한 30% 정도 증액시켜 가지고 어떤 도움이 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13쪽에 보면 이제 미래산업국의 신규 사업 본격 추진하고는 춘천 미디어아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기존의 도에서 춘천에 사업을 하지 않고 이청사에 와 있는 미래산업국이 춘천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제 그 업무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도청 본청에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이 보이는데 이청사의 예산 중에는 그러면 이렇게 그 영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올해 예산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미래산업국이 이제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산업과는 저희 그 영동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영서 영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산업과 예산은 주로 이제 춘천, 원주, 강릉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미디어 아트 센터도 저희가 그 춘천에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에너지 산업과하고 자원산업과는 이제 폐강 지역 위주로 4개 시군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에너지 산업과는 그 수소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동해 삼척 이쪽 그 동해안 쪽에 영동 쪽에 많이 예산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가 그 미디어 아트 센터 뭐 영서 춘천에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게 그 저희 업무에 맞고 저희 업무입니다. 이래.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 예산 중에 6.8%가 지금 이 글로벌 본부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러면 춘천에 있을 정도에도 이 세 개 과를 합치면 이 정도 예산인지 조금 풀어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중에 그 인건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뭐 이게 이쪽에 와 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더 많아지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 좀 감축되는 기조 속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해양수산국 업무 예산도 한 100억 정도 좀 늘어났고요. 또 관광국 예산도 5.4%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총사에 있는 이총사 쪽에 좀 예산이 그래도 많이 좀 배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또 하나 뭘 물어봤죠? 인건비를 제외. 인건비.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한 180억 정도? 180억 되나? 130억? 인건비 130억 정도 되니까요. 그 예산 빼면은 나머지는 다 사업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총괄기획관 쪽 예산이 205억 원인데요. 그 예산은 사실은 이제 경상경비 예산 쪽이 많은 거고 나머지 타 부서는 다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또 이어서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찬장에서 못다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 장소는 그 주문진 터미널 방향에 어부천 생선구이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쪽으로 모두 이동해